페스카마우 선상 살인 사건 벌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변호사 시절에 보호해줬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 한국 감옥에서 지금 다 살아 있어요. 진짜 놀라운 건 그런데 저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와 귀순을 하겠다고 하는 어민 2명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죠. 대통령 문재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저 사람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 흉악하다, 살인자다라고 낙인 찍어서 악마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스카마우 선상 살인 사건 벌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변호사 시절에 네, 보호해줬던 사람들요. 그 사람들 한국 감옥에서 지금 다 살아 있어요. 맞아요. 다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가족들도 만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저 돈 모아지고 이래갖고 가족들이 와갖고 면회도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가 아마 11명인가 죽인 사건이었죠, 페스카마우가. 예. 예, 중국인 조선족 선원들이 한국인 그 선장 등을 비롯해서 한국인들이 자기네를 때렸다, 가혹하게 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죽였고요. 심지어 배에 탄 지 몇 시간 되지 않는 그 한국인 그 무슨 인턴 같은 그런 예. 청년까지 19살인가 20살 먹은 청년도 죽여버리고 사람 한 명 한 명 놔서 죽여버리고 냉동고에 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죽였던 사건인데 저 중국인 조선족 선원 6명은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변호해준 사람이 네, 문재인 저 보십시오. 변호사 1심이 전원 사형 선고가 나왔는데 그 사형 선고 나온 거죠. 예. 2심에 문재인 변호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에서 벌어진 선상의 가혹한 폭력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여져서 예. 무기징역으로 전재천 외에는 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고요. 그리고 대법원 상고를 기각을 해서 원심이 확정이 됐습니다. 예. 더 제가 이번에 또 깨달은 건 뭐였냐면은 그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재천 저 주범으로 전에 예. 처음에 나왔던 한 명 전재천을 예. 저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면은 특사에 들어가서 특사를 해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저기 1심에서 전원 사형 나왔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를 해서 네. 주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고 예. 한 명은 주범은 사형이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때 문재인 비서실장이 되어가지고 네. 그 한 명 사형 받은 사람도 네. 무기징역으로 네.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네. 해줬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특사를 하는데 뭐 문재인이 영향을 끼쳤다 안 끼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 시절에 특별 사면이 되어서 모두 다 지금 우리나라 감옥에서 일일 3식 먹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기에 저 예. 논리를 제가 저기 예. 보니까 그 자, 그때 이 문재인 발언 볼까요? 7명, 11명을 살해했습니다. 예. 저때. 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2012년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네. 지금 우리 댓글에서 네. 그 피해자 몇 명인지 말 안 나왔다는데 아까 방금 아니, 11명이라고 11명이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6명이었고요, 범인은. 네. 그다음에 피해를 입은 선원들은 한국 선원 7명을 네. 포함해서 11명이었습니다. 네. 자, 이 범죄의 저는- 잔혹성 볼까요? 예. 도끼로 내리치거나 참치 처리용 칼로 난자한 후 바다에 버려진 사람도 있었고 칼에 찔린 채 난간에 매달려 있던 사람을 또 양손을 칼로 찔러서 바다에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이걸 또 목격한 인도네시아인 선원을 또 미협해갖고 사람을 또 죽이게 하고 서로 또 죽이게 네. 하고 하는 굉장히 사실 말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였어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당시 문재인 변호사가 썼던 논리가 네. 이 잔혹한 범죄를 그러니까 이분은 남한을 비하하고 항상 남한을 나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그러니까 저분들은 저 가해자들은 피고들은 우리 동포라고 말을 해요. 국적으로는 중국인인데 중국인이라고 하지 않고 동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이 동포들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는 남한 선원들이 나쁜 짓,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무자비하게 예. 폭력의 원인을 살인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남한은 예. 나쁜 사람들이고 예. 남한의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고 네. 그 어떤 메이저리티 그 종주국이나 어떤 이니셔티브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남한을 끊임없이 낮추는 의식을 저는 이 변호한 이 사건에서도 이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프레임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남한은 잘못된 역사고 남한 사람들은 잔혹하고 네. 그래서 순박한 어민들을 인권을 무지하게 짓밟아서 이런 식의 그 황폭한 범죄자로 만든 그 사람들도 책임이다. 이런 식의 논리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워낙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한국인의 이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를 참을 수가 없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었다라고 아니, 그러면- 변호를 해서 네. 감형을 받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러면 그 평등주의 강조하는 중국 가서 살든지 중국 국적 얻어 중국 가든지 북한 가서 살든지 하지 왜 남한에 남아가지고 남한 대통령까지 하고서 그러냐고요. 아. 진짜 놀라운 건 그런데 저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와 이번에 북한 귀순을 하겠다고 온 어민 2명을 다루는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죠. 만약에 저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가 그대로 정신이 살아 있다면 어떻게 방어해야 되냐면 16명을 죽였다. 아닙니다. 이 지금 배의 크기를 볼까요? 배가 지금 15m밖에 안 되고 페스카마호랑 이 북한 어민들이 타고 온 목선이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과연 16명이 살해될 수 있었을까요? 자, 살해했다고 칩시다. 그럼 살인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건 아닐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그렇죠. 살인 말아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살인을 할 정말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설령 16명을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한국 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법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한반도에서 김일성 일단이 북한 지역을 강제 점령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서 북한은 법적 주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흘러온 사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해서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얘기를 했겠죠. 문재인 변호사는.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통일부, 국정원, 경찰이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안보실 여기가 어떻게 프레임을 짜서 스토리를 짜서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람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 흉악하다, 살인자다라고 낙인 찍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사람을 저는 정말 악마의 구덩이로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수완박이니 조국 사태니 네.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네. 검찰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검사 맨날 수사만 받으면은 계속 범죄 혐의가 네. 언론에 노출돼서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네. 말. 저기 국회의원들 노다지 입만 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네. 저 2 사람한테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없어. 그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살인마로 만들어 그쵸. 버렸어요. 22살짜리 청년들을.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전혀 다른 평소와는 표변한 의식을 저 사람들한테만 적용을 했는데 그 동기가 뭐냐? 김정은하고 김정은을 다시 부르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김정은하고 관계를 다시 한번 해보게 네. 보려고 근데 이 갖다 바친 거예요. 이 어이없는 문제는요. 도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거는 불법성의 문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답변이 뭐냐면 출입국 관리법에 이 어민들 말이죠. 예. 강제 퇴거 대상은 외국인이다. 네.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인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고 예.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출입국 관리법 같은 거를 적용해서 퇴거를 시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직무 월권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강제 퇴거를 시킨
예. 이 행위자들은 우리나라 법에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는지 지금 법 적용을 따져봐갖고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로 지금 넘어가 있는 단계인 거예요. 지금 이게 관련 보도 중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살인마라는 거는 일방적 주장이고 네, 지금 태영호 의원도 사실은 탈북했을 때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미성년자 네. 강간범이다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고 예, 예. 태영호 의원을 비판하는 현재 야당 민주당 예. 의원들은 그 북한 말을 그대로 갖다가 맞아요. 써가지고 맞아요. 뭐 미성년자 강간범이라고 따라서 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당시 탈북한 직후에 당시에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라고 하는 보도에서 북한 소식 등을 인용해서 그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북한에서는 두 명이 실제로는 탈북 브로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려다가 네. 체포된 사람이었고 아, 그 이쪽에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저 보셨지만 저 조그마한 목선에 16명이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숨을 건 탈출을 했고 자기들이 이제 걸리자 탈북 브로커 활동을 하다가 김정은 비판하는 경문을 붙여놓고 네. 도망 나왔대요. 아,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 목선 크기를 보십시오. 만약에 저게 고기 잡는 배였다면 저 안에 16명이 타고 있었으면 고기를 많이 잡으면 거의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선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기를 적재할 장소를 충분히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선원들이 타서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경우에 저기 지금 사람이 16이 타면 고기 잡아서 어디다 넣었습니까? 그 16명이 네. 탈 만한 규모의 배는 아닌 것 16명 같아요. 죽였으면 지금 18명이 지금 타고 있었다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저 두 사람까지 하면. 그러니까 저 목선 자체가 쓰임새가 뭐였나를 네.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 안에서 정말 16명의 살인이 있었나? 네. 저 사람들은 그러면 원래 어민이었나? 저 사람의 직업은 뭐였나? 살인범으로 추정된다는 저 두 사람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3일 만에 다 마쳤다고 해놓고 서둘러서 저 배랑 사람들을 그냥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까 봐.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일 수 있었던 사람을 한 명은 서해바다에서 정말 올라가서 죽을 뻔한 상황을 구하지 않고 그냥 죽게 만들었고 예. 또 대한민국으로 내려와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올려보내서 죽게 만든 사건. 결국 3명을 다 네. 죽게 만든 이 정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죽음, 3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한 사람의 목숨이 갖는 무게가 네. 어떤 정권이나 정부, 국가 하나의 무게보다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은 한 명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의미나 중요함은 그 무게는 한 국가의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주 그- 하나의 우주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에 한 명이라도 낙오된 군인이 있으면 그 낙오된 국민을 구하러 적진이라도 들어가는 게 네. 국가지 않습니까? 자기 국민을 지키기 네. 위해서 들어가는 게 국가잖아요.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나요? 저기 소말리아에 우리 국민들 우리 국민들 구하러 파병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때 우리는 뭐냐면은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평소에는 국가의 필요성 존재를 못 느끼다가도 네. 본인의 그렇죠. 목숨, 나의 목숨과 신변에 관련된 거를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거를 느끼는데 그렇죠. 저 두 케이스 서해 이대준 씨나 이런 경우는 국가가 그 사람을 방기를 해버린 거예요. 국가가 그냥 던져버려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는 국가로서 존재할 이유가 그때 그 순간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은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놔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국가임을 포기한 예.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두 케이스 다 정말로 북한한테 네 맘대로 하세요라고 넘겨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대준 씨 사건 때는 왜 이렇게 무능했나, 북한 눈치를 왜 이렇게 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진이 나온 이후로는 네. 정말 저 세 케이스는 모두 다 세 무능한 명 게 아닌 거죠. 무능한 게 무능을 아니라 떠난 거죠. 이거는 예. 무능이 아니라 사악인 거죠. 의도적인 거, 예. 사악한 거예요. 예. 저는 사악하다, 그러니까 사악하다는 표현이 예. 틀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일을 못해서 네. 일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그 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하고 구하려고 하다가 실수한 게 실수했거나 못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죄를 묻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국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뭐 욕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아니죠. 네. 저거는 국가로서 해야 될 그 일을 아예 안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 않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적 행위를 했다라고 저는 솔직히 봅니다. 전 적극적 이적 행위라고 봐요. 이적행위다. 예. 전 적극적 아, 이적 행위라고 이적행위는 봐요. 적을 이롭게 하는 네. 행위니까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만약에 저 청년 두 사람이 진짜 탈북 브로커였다. 예. 16명 죽인 거 맞다고 칩시다. 예. 근데 탈북 브로커였다. 김정은 입장에서 탈북 브로커인데 남한으로 갔다. 근데 그거를 돌려받아서 죽일 수 있다라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빨리 보내라고 했겠죠. 예. 그럼 김정은이 그 원하는 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올려보냈다? 저는 이건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네요. 네, 저는 이거 적을 이적행위라고 이렇게 한 생각하는데요. 거죠. 네. 어쨌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요. 네, 그리고 주적인 북한 정권에 의해서 그 대한민국 주민인 북한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 넓게 법이나 헌법을 해석한다면 그 주민들에 대한 보호 의무도 대한민국이 갖는 거죠. 예.